자, 지금 우리 부산 지역의 교육에 대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과밀 학급 문제가 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쭉 살펴보면, 저는 저희 아이가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부산의 지금 센텀, 정관, 대표적인 신도시 쪽에 보면 이게 2020년 기준인데도 30명이 훌쩍 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소학급 같은 경우에는 공덕, 가산 이쪽은 보면 또 6명, 7명 이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지금 법정으로 제가 알기로는 28명 아마 학급당 인원을 관리하도록 교육부가 아마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아, 정해놨습니까? 예, 그게 있습니다. 28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8명으로 정해놨는데 28명을 넘어서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근데 되게 좀 아이러니한 거는 부산은 인구가 줄고 있고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고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아이들을 길러내는 교육 현장에서는 과밀학급이 생기고 있는 거죠. 되게 웃긴 현상입니다. 학생 수, 그러니까 근데 학령 인구 수는 쭉 줄어들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과밀학급 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받는 거죠. 부산이 지금 재개발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고, 근데 정관, 그다음에 일광, 그다음에 이 동네 뭐 이런 데로 대규모 아파트들이 개발이 지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인구들이 그리로 쏠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 과소학급에 있는 인구들이 과밀학급 있는 지역 인구도 자꾸 들어가니까 거기는 과밀화가 더 진행되고 있고 여기는 과소화가 더 진전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균형을 따라서 그러면 과밀학급 많은 데다가 무조건 학교를 증축하거나 새로 짓거나 하면 이게 결국 한 또 5년 정도 지나면은 엄청나게 학령 인구가 뚝 떨어지거든요. 또 딴 데로 그때는 남아 돌아요 또. 임시적으로 이제 요즘 모듈러 교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로 좀 옛날처럼 컨테이너로 임시 건물처럼 짓는데 지금은 그게 임시 그런 컨테이너 시설이 아니고 거의 지금 현재 있는 일반 그냥 건물의 교사보다도 더 좋은 시설로 갖고 있어서 이렇게 그냥 들어서 딱 갖다 놓는 거죠. 아, 모듈러. 예, 모듈러. 그러니까 모듈처럼 넣었다가 다시 또 뺐다가 할 수 있는. 우리 일반 지금 전원주택 같은 거 지을 때 집을 통째로 딱 지어가지고 옮기는 그런 방식입니다. 요즘 유행이에요. 예, 임대도 해줍니다. 그걸 여러 채 모듈러 교사를 들고 임대해 주는 것도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그거 임대해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문제는 그 임대료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임대를 해서 3년, 5년 정도 쓰는 게 맞는 건지 과밀학급이 해소될 때까지 아니면은 새로 신설하거나 증축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계산들을 하긴 하는데 대부분 모듈러 교사를 애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학부모들도 좋아하고. 환경이 좋으니까. 환경이 좋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비슷하게 비용이 들 거면 사사리 신설하고 증축하는 게 맞다 이런 결론으로 가고 있죠.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 모듈러 교실을 교육부나 지방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으로 몇 개를 가지고 필요한 곳에 주모들이 일반적으로 시설은 좋은데 모듈러 교사가 이제 붕 떠 있는 사실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이라든지 안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긴 하죠. 그래서 뭐 되게 시설 면에서는 좋긴 한데 그런 안전이나 이런 데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무조건 모듈러 교사가 좋다, 임시적으로 쓰는 게 좋다 이렇게 말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산 시내에 있는 4년제 대학이 너무 많고 특히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존폐 위기에 와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교육부가 그죠? 그러면 이제 사립 같은 경우에 어떤 조처를 취해 준다든지 길을 열어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게 항상 한심스럽다는 저는 지금 교육부는 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게 교육 예산이 사실은 지금 뭐 거의 100조 넘었습니까 이번에 100조 정도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 인구는 줄어들고 출산율은 줄어들면 학령 인구는 적어지고 학생 수는 적어지고 교사 수도 적어지는데 왜 예산은 더 쓰지? 이게 굉장히 심각한 퍼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주는 건데 그 교육교부금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 이런 에 대한 비판은 아마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교육청도 지방교육청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런 어떤 일반 시민들의 비판으로부터 어떻게 교육 예산을 지켜낼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교육 예산이 저도 좀 과도하게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산적으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예산하고 조금 전용 가능하고 순환 서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든다든지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좀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100년지 대계에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의 고민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뭐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요즘은 데이터가 인구와 관련된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 이제 이렇게 그 역사 사회학, 사회 역사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50, 60, 70년대까지만 해도 중장기 계획을 세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따라가기 바쁘니까. 너무 사는 것도 힘들고 하루하루 먹기 살기 바쁘고 한데 지금은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그렇죠. 사는 게. 그러면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자세는 뭐냐면 항상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건데 아직도 이 관이나 이런 정치에서는 굉장히 단기적인 것에만 중점을 두고 있지 중장기 계획이 없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러네요. 근데 저는 결국은 이제 이렇게 우리 부산만 해도 과밀학급이 있고 과소학급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문제 해결 방식은 과밀학급 지역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새로 정축하거나 신설해주는 이 방식. 그래서 나중에는 또 거기가 이제 또 도시가 좀 오래되고 하면 또 공동화되는 뭐 이런 저는 어떻게 보면 악순환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이 과소학급 지역을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교육 환경을 갖춰줄 거냐. 그래서 오히려 과밀학급으로 쏠리고 있는 인구들을 이쪽으로 좀 빼서 적어도 교육을 위해서 정주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저는 좀 그런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발상의 전환 이런 것들을 좀 하면 교육 예산의 헛된 낭비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좀 맞아요. 그분이 생각해보니까 지금 센텀 초등학교가 과밀학급이 나오는 게 센텀 초등학교 학생들을 센텀 중학교 쪽으로 다 보내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센텀 중학교가 유명하니까 엄마들이 그렇죠. 센텀 초등학교 주변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런다면 그 과소학급인 곳이 뭔가 특별한 그게 있다면 그렇죠. 결국 그쪽으로 엄마들은 이사를 가거든요. 야, 근데 이제 과소학급이 있고 이렇게 근데 고등학교만 가도 문제가 되는 게 수능할 때 내신 등급을 학생 수가 적으면 적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이 과소학급 돼 있는 데를 자꾸 피해서 좀 더 많은 데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제도를 바꿔서 그렇게 과소학급이 있는 지역에는 약간 더 어떤 호의를 베푼다든지 어드밴테이지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제도적인 조정들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마치 지금 시골에 유명한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오히려 유학도 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 방향 전환을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또 하나 이제 중장기를 말씀드렸는데 디테일이 힘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디테일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산 남고도 누가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바로 있습니다. 얘기하시죠. 네, 남고 뭐냐면은 이제 영도에 워낙 이제 인구가 없기 때문에 특히 학령 인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명지 신도시로 가기로 했으니까 했으면은 이쪽에서는 여기는 아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몇 명 안 나와. 저는 분교를 두면 어때? 왜냐하면 또 중학교는 1, 2, 3학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6개 학년이 있는 게 아니라 1, 2, 3학년이 있으면은 이 일반 학교에도 순환 교사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 학교 가서 일주일에 3시간 하고 저 학교 가서 6시간 하고 이런 순환 교사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교는 명지에 가 있되 이쪽 교사 중에는 그대로 남겨두고 학령 인구에 있을 때까지 어느 정도 남겨두고 그 다음에 순환 교사제를 하든지 해가지고 충분히 여기에서 할 수 있는데 디테일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옮기면 그만이다라고 무조건 가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런 옮겨야 되는 필요는 이제 부산 남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관련 예산을 이제 저희들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줬거든요. 관련자입니다. 예. 그때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위원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도 했고 그래서 그러면 영도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뭐 이런 이제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영도에 남겨두고 좀 뭔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에 대한 검토들을 충분히 했는데 그게 좀 어려운 게 이 영도는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사실 학급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학급당 인원도 줄어드는데 그럼 강서 명지 지역에서는 고등학교가 없어서 난립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지역적인 불균형을 조정하려면 결국은 여기 있는 학교를 빼서 저기로 옮기는 게 어떻게 보면 예산의 그 어떤
낭비를 적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또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또 고려했고, 그다음에 이제 정작 이 이해관계 당사자는 동창회라든지 학부모라든지 뭐 이런 그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또 거기 가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학생 수가 적어지면 나중에 내신 등급 관리하기가 엄청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를 옮겨서 더 좋은 시설에서 더 좋은 내신 등급 관리해가면서 학교 다니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부모들의 반대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태고, 단지 이제 그 영도가 빠지면 남고가 워낙 오래된 학교거든요. 오래됐습니다. 정통에 빛나는 학교인데 그게 영도를 떠난다 이러면 영도구 주민들은 약간 조금 정말 허탈하죠. 허탈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많은 이제 저항들이 생겨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남고는 이제 뭐 결국은 옮겨가는 게 정책적인 판단의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근데 아까 이제 조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옮겨가더라도 뭐 분교 시스템 같은 걸 통해서 영도에도 일부 좀 머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좀 남겨두는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저는 무엇보다도 안 옮기게 학급이 적어지고 그래서 내신 등급 관리하기가 어려운 이런 지역들이 자꾸 생겨날 건데, 그런 지역들을 좀 더 배려해서 오히려 좀 더 내신 등급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는 제도적인 배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하면 그런 과소학급 지역들도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옛날에 우리 소장님이 명문고등학교를 나오셨는데 저희 서울에 예. 서울, 경기, 경북이 대한민국 3대 명문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옮겼거든요. 옮길 때 저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다 청와대 옆에 있었어요. 지금 청와대 근처에 사대문 안에 있었고, 다 이제 다 그런데 강남으로 옮겼거든요. 그때도 진짜 반대가 심했던 게, 특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터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상황이 영도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분교를 설치했는데, 분교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좋은 혜택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뭐 학생들이 올 수도 있죠, 또.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뭐 오늘 정리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 나라 안팎으로 너무 안 좋은 소식은 많은데 이걸 좀 위안을 삼을 만한 소식을 제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내셔널 픽이라는 잡지에서 세계 도시를 대상으로 최고로 매력적인 도시 35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부산이 들었습니다. 요 소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 줄평으로 마무리하는데, 왜냐하면 앞에 안 좋은 한 줄평보다는 네, 그렇죠. 좀 희망적인 기분 좋은 한 줄평으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나마 부산이 희망이다. 그나마 부산이 희망이다. 야, 좋습니다. 억지로 그 말입니까? 억지로. 저는 요건 깔끔합니다. 예. 어이서 보이서 잡수이서. 살짝 바꿨어. 자갈치야지. 아니, 살짝 바꿨다니까. 아니, 왜냐면 부산에 오시는 외국 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오시고 또 보시고 많이 먹을 건 정말 많다고요. 먹을 거는 정말 최고예요. 왜냐면 그거를 사이소보다는 잡수이소로 바꾼 게 제가 여기서부터 하시라고. 아니 잠깐 이제 저희들 이 자리에서부터 하시라고. 보니까 소장님 너무 못 살게 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하극상입니다. 하극상. 실천을 해주셔야지. 자, 오랜만에 제가 부산에 관련된 좋은 소식을 들고 왔는데 호응을 안 해주셔가지고 내셔널 그래픽이 뭐가 됩니까? 제가 뭐가 되고 안 해. 자, 이렇게 오늘 사실 뭐 웃을 일이 없어서 저희들이 좀 웃으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그 국가적인 슬픔도 어쨌든 또 이겨내야 될 슬픔이고, 저희들이 좀 더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는 그런 또 한 주가 또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이제는 그렇게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별일 없이 다음번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